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리플 XRP의 흐름은 다소 아쉬움을 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플은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 참 여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 XRP는 그래도 0.83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1월 말에 0.5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참 기특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포인트는 지금 몇 달 동안 심리적 저항선이 된 1달러를 과연 이번에 시장 반등세에 맞춰서 심리적 지지로 바꿀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우호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XRP가 0.85달러를 돌파하는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경우에 1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리플이 최근 들어서 공격 강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추가 제출 전문가 보고서 증거 채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해야 한다 이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짚어봤던 알버트 매치 박사의 연구 보고서인데 이걸 채택하게 되면 SEC의 편법 행위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SEC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사안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약식 판결에 대한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도 굉장히 예민하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생태계 호재가 더해진 걸 보면 진짜 리플은 미국 SEC한테나 개차반 취급이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진짜 뜨끈뜨끈한 그런 존재감을 엄청나게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지난해 10월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은행 카타르 국립은행 QNB와 국제 송금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관심을 상당히 뜨겁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QNB 카타르와 QNB 터키 사이에서 리플렛 코리더가 개설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렛을 통해서 QNB 그러니까 카타르 국립은행 카타르 지점과 터키 지점 사이에서 송금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거 보면 지금 당장 시세 급등 안 해도 용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이건 다 쌓였다가 나중에 한 방에 다 터질 호재성 이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리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관련 소식들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위로 잘 올라서 주고 이더리움도 3,000달러 지지 잘 받아주면 리플의 1달러 회복 역시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장중 0.85달러를 터치하면서 반등세를 선보였지만 지금은 0.83달러대로 다시 소폭 후퇴한 상황입니다. 0.85달러 주변 저항을 잘 뚫어버리면 1달러 리테스트 역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어쩌면 시장 반등세에 맞춰서 1달러 돌파를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이 같은 기대감을 전제로 깐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가 0.82달러 지원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상승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0.85달러를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은 황소 세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고 리플을 1달러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강세 페넌트 지속 패턴을 만들어 왔고 3월 11일에 페넌트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강세 움직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XRP는 10% 상승했고 첫 번째 장애물인 0.85달러를 리테스트한 뒤에 현재 0.8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락에서 회복되면 XRP는 또 다른 상승이 촉발돼서 다음 장애물인 0.91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화될 경우에 XRP는 2개월 만에 1달러 심리적 수준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XRP가 0.76달러 아래에서 일봉 마감을 하게 되면
저점은 더 낮아지게 되고 강세 이론은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에 XRP는 0.68달러에서 0.7달러까지 범위를 리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0.83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트코인이 고꾸라지지 않는다라면 추가 조정보다는 추가 랠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옵션 만기가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XRP도 모처럼 의미 있는 수준의 랠리를 벌일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측이 법원에 요청서 하나를 제출했는데 SEC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 보완 전문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은 만약 해당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라면 SEC의 편법 행위는 보상을 받는 한편 리플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문가 보고서 완성을 위해서 작성자인 알버트 매츠 박사를 기다리기로 한 SEC의 결정은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리플은 알버트 매츠 박사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SEC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이고 SEC는 리플의 행동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결정할 일이다.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 한 차례씩 공세를 주고받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SEC가 알버트 매츠 박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고작 이틀 연기 요청을 하면서 SEC는 또 한 번 굉장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체 제대로 기한에 맞춰서 준비한 게 뭐냐?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거냐? 연장하려고 하는 거냐? 이 같은 내용의 비판들이었습니다. 사실 알버트 매츠 박사의 보고서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버트 매츠는 XRP의 가격 변화와 리플과 관련된 뉴스와의 상관관계,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가격 상관관계를 나름의 통계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리플 관련 호재가 등장하면 XRP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과의 관련성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XRP의 가격이 오르면 리플이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는 리플이 XRP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다. 이 같은 논리를 만들고 싶어서 알버트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용의 전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무시무시한 내용이 더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리플이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약식 판결 일정에 대한 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 측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SEC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할 말도 하고 여론전 효과도 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SEC는 분명히 백악관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이후에 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관련 입법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리플 소송에서 절대 패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한 자체를 얻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소송 기한을 그 시점에 맞춰서까지 연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SEC가 그렇게 방패로 삼고 있는 DPP를 무력화시키면서 SEC 내부 자료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진짜 강력하게 명령을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항소 법원으로 가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SEC의 노림수가 대충 뻔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원리 원칙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소송에 대한 리플의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참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소송 상황은 이렇게 어지럽게 또 웃기게 그러면서도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밖에서 리플의 존재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에는 지난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최대 은행 카타르 국립은행이 리플렛을 통해서 본격적인 국경 간 송금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리플은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리플의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리플넷에서 카타르 국립은행 카타르 지점과 카타르 국립은행의 터키 지점 사이의 코리더를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리더는 쉽게 말하면 XRP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리플과 카타르 국립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은 게 지난해 10월이었으니까 대략 반년 만에 실질적인 리플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구현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앞으로 주요 송금 통로를 계속 리플렛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리플의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뿜뿜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이나 리플의 후원기업이자 파트너사인 SBI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CBDC가 본격화되면 리플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 지도에 담긴 내용만 잘 살펴봐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송금에 리플 또는 SBI가 얼마나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기업들과 아주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직접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리플렛을 CBDC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간접적이라는 것은 리플의 기술력을 어드바이스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으로 일단 올라와서 국경 간 송금을 할 때 리플은 반사 효과를 그래서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럼 대체 시세는 언제 오를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SEC 소송이 워낙 큰 악재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 마무리 시점에 엄청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약식 판결로 소송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겹치는 그 즈음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SEC가 또 뭔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SEC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또다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서 대략적인 방향성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르면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 올해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후자보다는 전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미 1년 기다렸는데 까짓 거 몇 달 더 못 기다리겠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그렇게 버틸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리플의 명확한 비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의 평가받고 있는 가치와 역량,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신다라면 분명 좋은 날, 환호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XRP 장기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